크리놀린 시자 그 시대에 등장했던 부분들의 스커트나 이런 복장 이해가 가셨죠? 이제 여성복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근대 시대의 스타일 변화를 본다고 하면요. 1840년도에 이제 그 다층의 패티코트가 유행을 하면서 드레스는 되려 수수해지는. 근데 50년대에서 60년대에 오게 된다고 하면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치마가 부풀게 되면서 티어드 스커트와 퍼프 슬리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커트하고 퍼프 슬리브 해가지고 두 겹, 그 겹이 조금 많은. 그다음에 60년대 후반에는요. 타원형 실루엣이 변하겠다라고 하는 건 치마의 뒷자락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우리 그 근대의 옛날에 그 고대나 계속 그 치마 모양에 따라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뷰티 디자인 스타일이 이게 큰 변화는 없이 되게 심플해졌다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엄청 되게 크다가 허리 강조에 대한 부분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트루니르와 푸 스타일 유행하면서 드레스 형태가 이렇게 다양히 이제는 형태가 엄청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저 그림의 6-30을 보면 오스트리아 왕후 이렇게 해서 겹겹이 어떤 그런 활동들을 워낙에 할 수 없게끔 좀 뒤에 저게 바로 크리놀린 치마처럼 요런 타원형 실루엣이 이제 이렇게 겹겹이 드레스를 연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복의 변화가 또 있을 건데요. 네. 테일러 칼라 줄무늬 수트에서 짧은 조끼하고 자켓 그래가지고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에 본다고 하면 그 루팡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영화에서 그 루팡이 입었던 그런 복장처럼 개인적으로 저렇게 연미복처럼 생긴.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변형이 돼서 지금의 댄디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라는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드 칼라나 줄무늬 슈트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셔츠 넥타이처럼 요런 그 형태가 다양하게 유행을 하게 됐고요. 대표 의복으로는 이제는 그 베스트, 왜 우리 여기 크라운이 높은 베스트 그리고 셔츠 망토 모자 해서 남성복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신사복이라고 칭해지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 크레놀린 시대에는 저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크레놀린 시대에 저는 헤어스타일과 모자를 한번 본다고 하면요. 다양한 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자하고 헤어스타일링이 발달이 됐는데, 그 여성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가르마, 이렇게 5대5 가르마인데, 이 컬 자체가 어때요? 돌돌돌돌 말린. 그래서 머리 위로 단정히 올린 다음에 그 옆에 컬은 돌돌돌돌 말리는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장식을 꽃하고 깃털, 레이스, 금사 같은 가발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에다가 어떤 장식적인 의미로 많은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 스타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단정하고 짧은 머리 헤어 스타일링이 그때만 콧수염, 그래서 황제수염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전에 우리 크리놀린 시대 전에 로맨틱이나 엠파이어 시대부터는 조금씩 남성들도 짧은 머리를 고수를 하면서 또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콧수염을 기르는 요런 시대로 유행은 이제 조금 계속 지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리놀린 시대에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에는요, 어, 두꺼운 화장을 하지 않고 일단 여기는 위생과 청결이 강조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그 겔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제니 황후를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허브를 이용한 향수가 인기가 되게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버가못 그리고 레몬 이런 그 약용식물의 허브를 사용해서 만든 이런 향수들이 상당히 인기가 끌었고 보습크림 화이트닝 어떤가요? 이때 산업혁명 이후로 18, 19세기에는 이런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특히나 더 스킨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위생 청결이 강조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형태로서의 발전적인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화이트닝 제품, 보습 크림,
어때요? 배곱 같은 피부는 여전히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한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사서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꿀, 달걀, 흰자, 올리브 같은 경우는 천연 재료로 얼굴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놀린 시대에 이제 유산과 영양으로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패션의 혁신이 된 시대예요. 다양한 복식, 헤어스타일, 현대 패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다양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래서 여성의 쇼리라고 할지 그리고 그 크리놀린 안에 그 패치코트랄지 그걸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로서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예요? 여성의 이런 역할이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산업혁명으로 산업적인 부분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용 문화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때 발전했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근세에서 이어져 왔던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현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그때부터 근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버슬 시대는 뭐냐면 우리 앞전에 저희가 첫 번째 그 코디네이터 미학 지금 코디네이터 미학 그 교수님 그, 네, 강의를 이제 저도 잠깐 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버슬이랄지 오늘도 보면 약간 조금씩 그 패션에 대한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코디네이트 미학에서 좀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슬 시대라고 하는 게 1870에서 1890년도 일단은 19세기는 서유럽의 문화와 미는요 버슬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유행을 했는데 일단 그 후반으로 올수록 어때요? 산업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의 번영과 모습이 일단 왜 여기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날 것이고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자본주의나 이런 자본주의가 조금 더 팽배해질수록 어쩔 수 없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서유럽의 19세기의 서유럽 버슬 시대에 문명과 사회를 본다고 하면요. 번영도 있고 발전도 있고 표면적으로 큰 전쟁이 없어서 평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대부분 그때 19세기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요 큰 나라가 주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산업진흥 또한 국력 확장으로서 이 두 나라가 되게 번영을 누렸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연속이 되면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인 에드워드 7세가 이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팽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대도시 성장에서 고층 건물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산업 또한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게 어느 정도는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층 건물이 되고 한 면에서는 이게 팽창이 되고 발전이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동전양면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일단은 피해 굶주린 제국주의와 민족 간의 이제 증오, 왜냐면 전쟁을 많이 해서 자기네 영역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오가 많은 그리고 부르주아의 퇴폐가 뒤섞여 노동력 착취할지 이런 부분들. 귀족 그동안에 있던 왕권과 그리고 귀족 제도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부르주아가 그런 계급적인 어떤 지위를 본인들이 그런 비슷한 양식을 갖고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어, 좀 갈등과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시대입니다. 버슬 시대의 19세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순과 갈등은 아까 얘기한 게 좀 제국주의나 민족 갈등, 그리고 부르주아 태폐, 그리고 문명은 계속 번영이 돼가고 있지만 함께 위기도 내포하고 있었다.
지금 이 문명의 그 버슬 시대의 문명의 이면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되면서 모순과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찌 보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버슬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바지라는 뜻이거든요. 버슬은 허리바지 스타일이어가지고요. 허리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 뒤에 어떤 스커트나 뒷자락을 되게 부풀린 여성 스타일의 복장을 버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드페이퍼라고 하는 이거는 힙을 이렇게 강조해서 왜 있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하는 레이스와 리본 장식을 이게 막 드페이프 장식이라고 해서 뒤를 엄청 강조한.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우리 웨딩드레스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네, 웨딩드레스. 그래서 타원형의 어떤 길이가 뒤에 오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떨까요? 뒤에는 이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스타일 변화를 하지만 일단은 그 또 부풀림 위치가 되게 소재의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개성적인 창의적인 부분의 것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기성에 관련된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다양한 것들을 변형을 줘서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고 그럼 또 그걸 또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갖다 대서 또 다른 스타일을 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의 켜켜이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트렌드로 어,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버슬 시대에 보이는 여성복 특징은요, 그냥 길게 늘어진 스커트예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도 요즘 조금 심플하게 나왔는데, 옛날 웨딩드레스. 뒤에가 너무나 무겁다. 그래서 허리 뒤쪽을 높게 끌어올려 힙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버슬 스타일, 퀴라스 버슬 스타일, 버슬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버슬 스타일도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실용적일 때와 또한 또 어떤 고전적인 부분을 고수할 때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드페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묶은 스커트가 유명해요. 드페이프 뒤에를 자연스럽게 묶어가지고 왜 퍼져 있는 부분들을 좀 이동하기 쉽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피륙을 조합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재를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소재의 느낌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슬 시대에 그러면 남성복은 어떠했냐? 남성복의 변화와 특징을 본다고 하면 간소화됐어요. 네, 점차 남성들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 간소화됐고요. 실용적이고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건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실용적인 스타일. 그래서 저기 지금 그림의 6-45에 있는 저 영국의 댄디 스타일 있죠? 꽃수염까지 있는 저 영국의 신사복처럼 생긴 저것이 이제는 우리 기존의 기성복 남성의 정장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남성복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이 시기의 스타일이 오늘날 남성복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산업혁명은 그 뒤로도 계속 지금 또한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뭐예요? 산업혁명을 떠나서 과학혁명을 떠나서 그 이상의 것들을 떠나서 이제 정말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는 4차, 5차, 6차 산업혁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와 함께 갈 수 있는 요런. 자, 버슬 시대에 그러면 의상은 그러했는데 헤어스타일은 어땠는지 보면 뽕파두르형 뒤를 빗고 컬을 넣어서 장식을 해서요. 머리에 장식이 좀 많았던 그리고 뽕파두르형 그래서 되게 컬을 풍성하게 만들었었던. 그런데 이때부터 버슬 시대부터는 가발의 인기 그동안에는 이게 웨이브가 있는 가발을 많이 이용해서 그 가발을 쓰고 위에 이제 모자 같은 것들을 장식으로 이용했는데 이제 버슬 시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샬 웨이브라고 해가지고요. 파리의 마르셀 그레트가 컬을 만들었어요. 얘를요 아이롱으로 물결을 넣어서 연출해서요. 가발의 인기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 버슬 시대 이 다음에 얘가 고정을 시키는 웨이브가 생겨서, 마샬 웨이브라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컬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우리가
마샬 그 아이롱으로 물결 모양을 연출했다라는. 그래서 본인 머리에다가 컬을 넣어서. 그리고 장식의 다양화. 그래서 레이스, 리본, 꽃, 핀 등이 머리를 꾸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슬 시대의 스타일, 드레스와 어울릴 만한 헤어 스타일링은 드레스도 풍성한데 헤어스타일도 저렇게 연출을 해서,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려면 그냥 생머리보다는 웨이브가 있는 머리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자, 이 모자도 남성도, 요런 여성도 남성도 어떤 모자를 착용을 하면서 헤어스타일링을 했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버슬 시대의 모자를 봤을 때 위에 의상을 입은 그 여성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변형이 된 빨간 머리엔 고모님이 그 시대에 입었었던,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카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뉘어지는 카라가 아니고 내 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어, 이런 카라. 그래서 여성 모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머리에 웨이브가 있고 웨이브 위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장신구를 넣어서 연출을 했다면, 이때 여성 모자 같은 경우는 보니, 샤포, 비버텟 다양한 모자가 유행을 했는데, 일단 사교용으로는 샤포, 그 다음에 이런 보닛은요, 나이 든 여성이 많이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버텟은요, 활동적인 옷차림 일대에, 네, 그렇게 해서 비버텟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식이야 리본, 꽃, 깃털, 레이스로 모자를 꾸몄고, 모자 역시 꾸며서 어, 그렇게 연출을 했고요. 남성 헤어는 이제부터는 언제 그 위에 근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머리가 좀 짧아져서 실용적으로, 대신 이렇게 카이젤 코수염이 되게 유행이 되고, 이런 모자 같은 경우도 조금 차양도 넓지 않고 좁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버슬 시대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변화를 보면요. 여전히 하얀 분을 이용해서 자연 눈썹을, 그리고 또다시 이때는 1880년대에는 볼 연지 진한 입술로 색조 메이크업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겔랑이라고 하는 최초의 파우더, 네, 워낙에 파우더 바르는 걸 좋아했던 시대라서 최초의 파우더 겔랑이라고 하는 요런 겔랑이 이 파우더를 만들어서 이제 왕궁에다가, 그리고 립스틱도 최초로 판매하는 립스틱이 만들어졌고, 아이라인, 인조 속눈썹까지도 출시가 되었다. 산업화가 되다 보니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또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그동안에는 네일 아트에 관련된 그냥 손 관리, 이때부터 버슬 시대부터 네일과 손 관리 시작이 됐는데요. 1880년대 손과 손톱 관리법이 소개되면서 매니큐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매니큐어, 네, 매니는 손톱과 손의 관리를 한다라는 뜻. 그래서 뭐 손 마사지, 컬러링, 큐티클 이런 다양한 관리법들이 전해지면서, 이때부터는 내 손의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다,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 마지막 시대. 자, 이제 이건 20세기 미용 문화의 변화를 주축이 되는, 네, 에슬레터 시대인데요. 이때는요, 진보도 있고 의문도 공존한 시대여서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네, 그리고 자유적인 부분을 뭔가 내가 그걸 주축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은 아름다운 기술 사회가 함께 변하기는 하지만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양면의 날처럼 공존을 하는 시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화석이, 이제는 에스레터 시대에 보면은 문화석이 배경을 본다고 하면요. 진보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빼앗기, 그다음에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죽음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신과 기술의 진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깝지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발전하게 된다고 하면, 네, 누군가 이렇게 어떤 병으로 죽어야 되는 경우, 그 사륙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그 발전하게 되면서 연구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젠 자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산업적인 부분으로 어찌 보면 좀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고 번영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에서 서로의 이제는 양날과 같은 딜레마가 생기지 않나, 또 대립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시대가 일단은 레터 시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벨 에포크 시대는. 이때는 19세기, 20세기 초에 파리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물랑루즈, 카베레, 댄스홀, 레스토랑 등이 성행을 하면서. 그런데 이 벨 에포크 이 좋은 시대에 물랑루즈, 카베레, 댄스홀, 레스토랑이 성행은 했지만 그걸 가서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부르주아에 속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요 예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을 해서 이때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레터 시대. 자, 그러면 진보 만국 박람회를 열 정도로 산업혁명과 패션이 상당한 번영을 이루어졌는데, 기술 진보다 보니까 자동차, 전기, 엘리베이터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재봉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품들의 생산 증가가 이제는 패션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경제적인 기회, 건강, 편리함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어떠한 틀이 마련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양식은 우리 아르누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르누보 그 곡선미,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미가 특징이어서 되게 궁전을 지을 때에도 이런 아름다운 곡선과 되게 숲 속에 있을 법한 어떤 음, 아름다운 궁전? 되게 넓은 궁전? 해가지고 웅장하고 이런 궁전들. 그래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얘는 회화, 건축, 공예의 다양한 분야로 유럽 전역에 확산을 내서 영향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예술 양식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게 등장하면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통을 탈피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에슬레터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복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플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복식의 변화 같은 경우는 그 전 시대, 버슬 시대에서 되게 활동하기 불편한 것들이 S커브 실루엣이셔서 곡선을 강조하긴 했지만 실루엣 자체가 내가 활동하는데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그리고 투피스 슈트,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실용적인 복직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의료는 여성 스포츠 웨어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스포츠 웨어가 네, 이렇게 해서 변화적인, 가장 이제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우어글라스와 S자형 스타일인데, 아우어글라스는요, 허리를 조이고 어깨와 스커트가 넓은, 그러니까 위에 허리 볼륨을 상당히 줄여놓고 위에 소매하고 카라가 엄청 큰, 그리고 스커트도 넓은 스타일, 아워글라스 가 유행이었고, 거기다가 S자형 실루엣은요, 곡선미, 가슴과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강조한, 여성미를 강조한, 그 다음에 깁슨걸이라고 해서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증가하면서 일단 기능적인 모더니즘에 관련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투피스, 그래서 내가 활동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산업혁명에 따른 일을 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유행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의 여성의 이제는 패션 디테일을 본다고 하면 레이스와 러플, 그래서 그 드레스에 율동감을 주는데요. 드레스가 점차 그렇게 활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신 이제 레이스와 그 러플 그 장식으로 인해서 일단 그렇게 드레스가 밋밋해 보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여성들도요. 이 남성복
테일러드 자켓이어서 딱 이게 배꼽까지 와가지고 참 예쁘잖아요. 딱 옷에 맞게끔 입어서 허리 라인은 또 강조해가지고 허리 라인 재킷까지 오는 이런 부분 테일러드 재킷에도 여성의 또 이런 패션에 영향을 받게 착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리 위도 저 위에 보이는 그 컬러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그게 다 그냥 타조 깃털 장식인데요. 오페라 메리 위도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네, 그대로 유행을 해서 그 모자가 유행을 했다. 그래서 넓은 창과 깃털 장식의 모자가 인기가 되었다. 19세기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헤어스타일 여전히 퐁파두르 스타일, 아르누브 스타일도 볼륨감 있는 머리, 또 우아한 올림머리, 곡선미를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마르셜 웨이브, 이거는 웨이브가 있는 걸 자체를 마셜 웨이브라고 하는데 얘를 1905년에 영국의 찰스 네슬러가 열과 알칼리로 웨이브를 만드는 기술을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용 역사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샬 웨이브에서 그 기술로 인해서 내가 풀리지 않는 웨이브를 만들어냈다. 펌인 거죠, 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헤어 액세서리들도 또 저렇게 그 주얼리 장식들이 또 변형이 돼서 장식이 됐고요. 모자, 가발, 상당한 가발이 그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그 다양한 모자나 아니면은 모자를 넣었을 때 약간 가발 스타일도 내가 손쉽게 웨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때 이제는 초 19세기에 이 화장품 스킨케어를 본다고 하면요. 크림 로션 피부 관리가 되게 강조가 돼서요. 그리고 그 시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파우더 블러셔 휴대용 파우더가 등장을 하면서 왜 갖고 다니면서 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 메이크업 수정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고 피부 표현 유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까지도 진짜 배꼽 같은 피부 그런데 이때부터 19세기부터는 내 눈매랑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직 그 집에서 어떤 그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렬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칠하고 다녔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이 기초 화장품의 이제는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은 화학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성분하고 제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산화 아연을 만들어내서요. 백납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새로운 분위 공급을 돼서 이거 역시도 휴대용 파우더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갖고 다니면서 휴대를 하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에슬레더 근대에 들어왔을 근대의 마지막 시대의 핵심 요약을 본다고 하면요. 이미 근대는요. 기술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돼서 이 양식이 미용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변화를 줬을 때요. 실용적인 복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용적인 복식과 그 다음에 뷰티 트렌드가 다양한 등장이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의 이후 이 두 가지의 어떤 패션 트렌드 그리고 미용 문화 이렇게 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동안에 근대에 있었던 이런 양식들이 뷰티의 이런 문화들이 트렌드들이 현대 미용의 기초가 이바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화들은요. 지금 현대 미용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